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KMS IP 방송 오늘 MC를 맡게 된 정서윤입니다. 오늘 아주 유일하게 학교 예방본부 사회안전예방본부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유희관 총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 효과적인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또 말씀도 논하시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없으시면 안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듣고자 또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돼가는 이런 경쟁사회에서 옛날과 달리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자녀는 홀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생 아이들도 적게 낳게 되고 인구는 자꾸 감소돼 가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것을 다 봉사해서 이 사회를 바로잡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이 직책을 맡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은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육아휴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니까 아이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자꾸 빨리 키우니까 부모로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과거에 대구 산마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장학금으로만 쭉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 스스로 체험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부부들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특히 30, 40대 주부를 상대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해서 16주가 되면은 이 인간으로서 지문이 생깁니다. 지문이 생기면서 그 아이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태교란 방법을 통해서 임신부는 마음을 평안해하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읽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잘 태교해서 또 잘 낳아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본인이 타고난 유전인자 DNA를 조사를 해서 본인의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적성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갈 길을 10년, 20년 뒤에 자기 갈 길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본인이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면은 국가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모한테 타고난 유전인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문과로 갈 것이냐, 이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예체능 쪽으로 갈 것이냐. 예체능도 음악 있고 미술 있고 체육 있고 또 그것도 또 분리가 또 됩니다. 문과, 이과도 전문직 있고 기능직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자녀가 10년, 20년 뒤에 가야 될 학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을 정해서 이 학생은 수리 능력이 발달했으면은 이공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휘력이 발달했으면은 문과를 보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걔가 법대를 가서 판검사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공대를 가서 그 학생이 앞으로 공학 박사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정세윤 MC처럼 음악도로서 또 훌륭히 대성할 것이냐, 체육인을 대성할 것이냐, 그런 것을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생에게 맞춤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처음에는 만화부터 시작하겠죠. 그 무협지 같은 걸 애들이 보지 않게끔 만화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일깨워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만화가 도에 차서 3, 4학년 되면 그때 가서는 위인전을 줘서 그 학생이 그게 전문 지식을 자꾸 익혀나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은 그 자녀가 뭐 수학 잘하면 이과, 뭐 국어 영어 잘하면 문과, 그건 아닙니다. 네. 타고난 부모의 DNA를 봐가지고 그 DNA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을 해야지,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미술 가르치고 미술하는 애를 체육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인간에게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고 있는데 꼭 공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머리가 없는 학생은 처음부터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실업계를 보내고 기술계를 보내고 예. 장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머리 없는 학생을 자꾸 공부에 그렇죠. 학력 인프레만 돼가지고 예. 이 나라가 대졸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중에서 대졸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3D 업종은 우리가 차지할 길이 없고 외국인들 전부 채용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다 박사가 될 수 없고 다 장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태어난 운명대로 부모가 주어진 유전 인자에 따라서 그 전문적인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 5학년까지만 지도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는 건 쉽습니다. 스스로 공부는 스스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부모님들도 어릴 때 그랬겠지만 시험 칠 때만 벼락치기 하고 시험 끝나면 그냥 책가방 던지고 놀아요. 그래서 그런 벼락치기 공부는 벼락치기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학생의 유전인자 적성검사, 지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각 기관에서 나오는 종합 적성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질을 예, 자질을 봐서.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해야 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야 앞으로 인생은, 이제 GNP 3만 부를 내다본 이 나라가 네. 이제는 어떤 시기든 직업군이 2만 개가 넘는 이런 직업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공부만이 전부 다 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몰입하다 네. 보니까 네. 다른 분야가 자꾸 쇠퇴해지고, 본인이 대학을 가서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대학 가서 머리가 커서 보니까 부모 강요에 의해서 했거든. 아버지가 의사면 의과대를 가야 되고, 네. 아버지가 박사면 박사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 부모는 부모의 자기 그릇이 있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그 자녀도 틀리죠. 하나의 독립된 객체니까 네. 부모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은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싸움판에 놀러 가고 보게 되고 나쁜 영화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나쁜 데 휩쓸리게 되고, 주변에 학교 폭력. 그러다 보면 폭력이 난무해서 이 폭력이 학교를 그치는 게 아니라 군대 폭력, 사회, 그 사회 폭력, 국가. 그거 나가 성폭력, 이게 사회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4대 폭력을 예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민간 봉사단체에서 예, 예. 이것을 해야지, 여당에서 하면 야당에서 물고 뜯고, 야당에 하면 여당에 물고 뜯고.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후천적으로 후진화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민간인들 애국자가 더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이 돼야 이 국가도 안정이 된다. 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학교 갔다 와서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가 학원을 갈 수 있고, 학원 갔다 와서 다음 한두 시간에도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만 하고 놀아주면은 아무 이상 없는데, 네. 복습 안 하고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시험 때만 벼락치기 하니까 벼락치기 쌓은 탑은 벼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게 따로 없어요. 나는 1등을 한 번도 안 뺏겨봤는데 나는 그런 비결로 1등을 했어요. 예, 수석은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고, 네.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예. 그럼 그날 집에 가서 1시간만 하면 그날 공부한 거 복습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세, 마음과 그럼요. 정신이 진짜 중요하다고 예. 생각되거든요. 아,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총재님 말씀 듣고 정말 저도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시골에서 제대로 그게 저기서 뒤늦게 이렇게 맞아요.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고. 예. 정말 우리는 인생은 운동 경기처럼 연습 게임이 없어요. 연습 게임이 없어. 맞습니다. 해보고 뭐 이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알찬 계획을 짜가지고 한 번 하면 이미 과거는 다시 오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공부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렇죠.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기는 다시 지금 와서 우리가 초등, 중등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때가 못하잖아요.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자기 인생 설계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적성검사를 통해서 차분차분히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 없는 학문에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학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창작을 해서 자기가 창조하는 그런 인간상이 돼야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세계는 하나로, 네, 뭐 그런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이 지금 돼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고 정말 헌신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신해야 네.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8.15 전에 태어나서 6.25 사변을 맞고 5.16 혁명을 맞고 그렇죠. 이런 세계 이런 세상을 걸어왔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70 중반인데 아유 그렇게 예. 안 보이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베푸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맞습니다. 마음이 그렇죠. 좋아야 베푸는 거고 마음이 우선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이 나라가 각자가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갑작스럽게 경제가 5, 60년 동안에 세계 10위권에 들어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그런 도덕면 인간의 윤리 도덕면에서 너무 취약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네. 너무 말이 앞서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맞습니다. 데모를 하고 부실공사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기업은 기업가 열심히 하고 언론들이 언론에 할 일을 하고 네.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이 사회는 바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유희관 총재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또 나를 위해라 하다 보면 대한민국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나 하나만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것만 똑바로 하시면 우리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하나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더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서윤이었습니다. 예, 유희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